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8일 일요일 밤이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 12시가 되어 갑니다. 자기 전에 상추씨 촬영을 조금 하고 간단히 편집해서 올리고 자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제는 판교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는 형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판교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판교에 다녀왔습니다. 그 여자친구 되는 분, 이제는 이제 형수님이 된 그분께서 그 판교에 있는 그 NC 소프트라는 회사에 다녀요. 그래서 거기가 또 되게 큰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사내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NC 소프트 구경도 하고 결혼식에도 또 참석을 했습니다. 예전에 또 아는 후배가 NC 소프트를 다녀서 한번 갔다 왔던 적이 있는데 역시나 굉장히 또 큰 회사라서 그런지 건물도 굉장히 크고 멋있고 심지어 음식도 맛있더라고요. 전문으로 그렇게 뷔페만 하는 이제 그런 곳이 아닌데도 음식들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음식이 깔끔하고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영상 촬영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를 별도로 섭외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사진 찍는 이제 사진 기사분만 섭외를 하고 그 결혼식 하는 진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촬영해 주실 분은 따로 섭외를 이제 안 했다고 하셔서 저한테 따로 이제 연락을 하셔서 혹시 결혼식 진행되는 거를 조금 촬영을 해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촬영을 조금 하고 왔습니다. 뭐 막 되게 전문적으로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신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원래는 보통 브이로그를 찍으니까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은 제가 그냥 당연히 영상을 찍을 테니까 그 영상을 조금 이제 나중에 좀 공유해달라고 부탁을 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현재는 이제 강과장 채널에는 업로드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카메라를 안 가지고 그냥 이제 올 확률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따로 또 부탁을 하셔서 그날 촬영을 잘 하고 촬영했던 그 소스들을 오늘 전달을 드렸습니다. 또 굉장히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결혼 이제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뭐 결혼식 당일에는 굉장히 또 정신이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제가 찍은 영상들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랬었구나 저랬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고 어쨌든 그 순간을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이제 소장을 하게 돼서 굉장히 고맙다고 나중에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한번 보자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히 뭐 밥을 얻어 먹으려고 했다거나 뭐 대가를 바라고 한 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순간을 영상으로 기록하는데 조금 도움을 드려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주례가 없이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됐었는데 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안 받았으면 아마 그냥 멀찍이서 그냥 줌만 좀 땡겨가지고 적당히 아마 찍었을 텐데 영상 촬영을 또 부탁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상한 또 사명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앞쪽, 뒤쪽, 옆쪽, 여기저기를 막 누비면서 그 원래 주례 선생님 계시는 막 그쪽 그 뒤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신랑 신부가 그 혼인 서약서인가요? 뭐 그런 거 읽는 것도 막 찍고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이제 이렇게 안아주시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찍고 또 막 축가를 이제 또 아는 선배가 했는데
그 축가 하시는 것도 뒤에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고 네,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강과장 채널의 브이로그를 찍을 때는 해상도를 그렇게 높게 해서 찍지는 않는데, 처음에는 생각 없이 그냥 평소 찍던 설정대로 찍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4K로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K로 찍었습니다. 지금 상추씨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따가 편집을 할 때 편집 프로그램에 한번 올려보고 너무 무겁지 않으면 네, 그때 찍었던 영상들을 조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만에 가서 그 형이랑 저랑 같이 이제 예전에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는데, 그때 만났던 이제 게임 동호회 사람들도 다수 참석을 했었고, 이제 그 형이랑 저랑 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보니까 대학교 선배들이나 후배들도 또 다수 참석을 해서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여러 가지로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판교까지 갔었는데, 가는데 그 배차 간격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 한 20분 정도 기다려서 버스를 탔는데, 예전에도 몇 번 그 경기도 지방으로 이제 광역버스를 탈 때는 배차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약간 이제 간당간당하게 약속 시간에 도착하거나 가끔 늦을 때가 있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경기도 쪽으로 갈 때는 조금 일찍 출발하자라고 생각을 늘 하는데, 막상 그 당일이 되면은 깜빡깜빡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근시일 내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그 광역버스를 타고 혹시 이동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배차 간격을 좀 확인을 하시던가, 아니면 조금 일찍 출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날 또 영상 촬영 부탁을 받았다 보니까 한 2시간 전 정도에 미리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일어나서 결혼식 한 10분 전 정도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10분 전에는 도착을 해서 그 선배분 영상도 좀 찍고, 네, 아내분 될 분도 영상을 좀 찍고, 네, 어쨌든 영상 촬영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긴 했는데, 어쨌든 서울에서 광역버스로 경기도 쪽으로 이동하실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이동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다음번에 혹시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그때까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또 잊어버리겠죠. 잊어버리고 맞다, 경기도 갈 때는 배차 간격이 좀 긴 버스는 일찍 나왔어야 했는데 라는 또 후회를 할 텐데, 네, 뭐 그렇게 네,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 며칠 또 들었던 생각이, 요즘에 제가 그 강과장 채널을 업로드를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휴식기를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악플 때문에 힘들어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사실 허리가 좀 아픈 게 제일 컸습니다. 그게 제일 컸었고, 사실 뭐 악플이 달리는 뭐 빈도수나 뭐 강도 같은 경우는 뭐 가끔씩 좀 심해질 때가 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이제 뭐랄까 그런 것들에 좀 뭐 그런 상황들에 많이 처하면서 나름의 멘탈 관리를 그래도 예전보다는 잘 하게 되기는 했었어 가지고, 악플도 늘 뭐 힘들고 짜증 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이유보다는 네, 허리가 아픈 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좀 찰랑찰랑 차 있다가 허리가 아프면서 그 뭔가 경계를 딱 넘어버린 뭐 그런 상황인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강과장 채널에 악플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그것도 좀 힘든 부분인 거는 당연히 맞지만, 그것보다는 허리 아팠던 게 조금 쉬기로 했던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악플 때문에 막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뭐 많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예 없진 않지만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제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일 큰 이유는 네, 허리가 아픈 게 네, 제일 큰 이유였다라는 거를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실 허리 건강을 위해서라면 지금 상추씨 촬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최대한 하지 않는 게 좋기는 한데 뭔가 허리 아팠던 거에 더해서 조금 강과장 채널에 업로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꼈던 게 뭐랄까 제가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유명한 뭐 50만 100만의 그런 유튜버는 아니지만 뭐랄까 제가 생각하는 제 능력이나 제가 원했던 거에 비해서 갑자기 단기간에 너무 구독자가 많이 늘고 갑자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유명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제 채널을 대부분 알고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일 큰 부담은 확실히 주변 사람들이 제 채널을 다 이제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사실 제일 컸던 것 같고 물론 제 지인분들이라고 해서 구독을 하고 매일같이 영상을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언제든 자기가 보고 싶을 때는 제가 올렸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어느 순간부터 좀 압박이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하여튼 꽤 오래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1년 이상은 된 것 같고 뭐 몇 달 전에 회사가 좀 힘들어지면서 회사 사정을 유튜브에다가 이야기했다가 이제 회사에서 이야기를 조금 들었던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겪고 나니까 사실 회사에 대해서 뭐랄까 뭐 대단한 뭐 악감정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조금 뭐랄까 그냥 좀 희화화 한다거나 약간의 재미있게 회사에 대해서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 하고 있는 생각 같은 것들을 뭔가 비유를 해서 자막이나 나레이션으로 약간 드립을 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하잖아요. 허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 회사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하나 두 개씩 뭔가 스스로 검열을 너무 빡세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장난이긴 한데 혹시라도 회사에서 뭐 다른 직원이나 상사분들이 봤을 때 아니 뭐 사장님이 봤을 때 뭐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조금씩 하게 되다 보니까 회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점점점 컨텐츠에 노출을 이제 하지 않게 되고 제가 어쨌든 직장인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브이로그 채널을 운영을 했었지만 브이로그가 좀 뭐 스타일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정말 요리 위주로 자기가 해먹은 음식들 위주로 올리는 그런 유튜브 채널도 있고 뭐 요리에다가 플러스해서 자기 회사 다니는 장면이 일부 나오는 뭐 그런 브이로그 채널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사건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들었던 생각 같은 것들에 대해서 브이로그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뭐 대부분이 그냥 뭐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채널의 나름의 작은 차별성이 그냥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브이로그 영상에 조금씩 이제 우겨 넣는 그런 것들이 나름의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영상을 만들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직장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나 느끼는 것들이 사실 제일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니까. 근데 그곳에서 제가 겪었던 일이나 그곳에서 제가 들었던 생각 같은 것들을 유튜브 영상 속에다가 이제 하나 둘씩 넣지 않기로 스스로 이제 검열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뭔가 단조로워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지금 애니메이션 만드는 일을 하고 그 3D 그래픽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워낙 뭐 그동안에 진짜 힘들기도 했었고 야근도 많이 하고 맨날 뭐 일도 많이 하고 좀 부모님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죄송스러울 정도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걱정도 많이 하시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모님들이 뭐 자식 걱정을 거의 늘 하면서 살아가시겠지만, 아마도 저희 부모님은 조금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가 조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잘 되었을 때 부모님에게 이제 유튜브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채널의 규모는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로도 또 수익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걱정을 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채널을 이제 공개를 했었었는데,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되게 좋아하시고 제 채널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좋아는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뭐랄까 좀 더 걱정을 좀 하시게 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채널 운영을 하다 보면은 회사 일 외적으로도 편집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뭔가 회사 일과는 또 다르지만 어쨌든 컴퓨터를 쓰는 작업 자체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또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또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영상 내용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이제 보고 계심으로 인해서 영상에서 좀 삭제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 좀 걱정을 하실 만한 상황들이나 제 생각들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영상에서 또 빼다 보니까 영상이 이제 회사 이야기를 조금씩 빼기 시작하고, 부모님이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을 조금씩 빼기 시작하고, 그렇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씩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애매해진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유자 씨가 회사 생활을 또 하고 있는데, 유자 씨 회사에서도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제 채널을 이제 구독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고, 그쪽에 회사 뭐 팀장님이나 뭐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도 뭐 매일같이 모든 영상을 보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아마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한테도 약간 보여지면 안 될 것 같은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영상에서 넣지 못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꽤 있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제가 반대의 입장이라도,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제 여자친구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날 회사를 갔더니 저희 회사 팀장님이 제 영상을 보고 뭐 저번 주에 뭐 이랬더라 저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니면은 뭐 회사 팀장님을 넘어서 뭐 회사 대표님이나 뭐 너 저번 주에 보니까 뭐 이렇게 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뭐라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특별히 악의가 없이 그냥 영상 잘 봤어 라고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라고 할지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주말에 했던 데이트나 아니면 평일에 내 연인과 어떤 것들을 했고 무엇을 먹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밝혀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유자씨가 직접적으로 저한테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저도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그런 부분들까지도 회사 빠지고 부모님께 보이기 싫은 제 모습 빠지고 여자친구와 함께 했던 일상들이 빠지고 뭐 이렇다 보니까 영상이 좀 여러 가지로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이 약간 부담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과장 채널에 지금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상추씨 채널에는 그래도 가끔씩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조금 지금 쉰지 뭐 일주일 됐나? 일주일 정도도 안 된 것 같은데 유튜브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거나 싫다거나 재미없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유튜브 구독자들 외에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냥 지금 제가 상추씨 채널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뭐 있었던 일을 그냥 주저리 떠들고, 사실 영상도 꽤 길고 30분 40분씩 되는 영상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 근데 그 지인들이 사실 이 영상까지 다 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를 진짜 좋아하는 이제 몇몇 구독자분들께서는 제 채널을 지금 좋아해 주시고 지금 벌써 1000명이 넘게 구독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분들 외에 제 실제 지인들 중에서 뭐 강과장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이야 보통 10분 내외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그 채널의 영상을 챙겨보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는 제 너무 속마음이나 좀 감추고 싶은 그냥 치부들, 그러니까 지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제 이야기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상추씨 채널 같은 경우는 영상이 꽤 길기도 하고 아마 지인분들이 이 영상을 막 30분씩 40분씩 들을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채널에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영상을 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좀 적어서 계속 올리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네, 어쨌든 강가장 채널이 조금씩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제 영상으로 인해서 어떤 작은 삶의 변화를, 아니면 뭐 꽤 큰 삶의 변화를 이제 경험을 했다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뿌듯하고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던 것도 사실이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실제 제 지인들이 꽤나 많이 제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드는 생각은, 유튜브는 계속 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다 내리거나 아니면 그냥 업로드를 중단한 상태로 그냥 새로 채널을 파서 새로 시작을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채널들이 또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래 꾸준히 올리는 채널들은 아닌데, 제가 시험 삼아서 이런 컨텐츠는 유튜브에서 가능성이 있을까 뭐 하면서 올려봤던 이제 채널들이 몇 개 있어요. 요즘에는 별로 올리진 않고 있는데,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이런 영상은 어떨까, 저런 영상은 어떨까 해서 좀 실험적으로 만들었던 채널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쪽은 물론 당연히 강가장 채널이나 지금의 상추씨 채널만큼도 조회수가 안 나오고, 저에게 금전적인 수익이나 구독자분들과의 소통, 아니면 구독자분들의 사랑, 이런 것들을 제가 전혀 느낄 수 없는 채널이지만, 뭐랄까, 그냥 실제 지인들이 그 채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채널도 제가 시간을 더 들이고 노력을 더 하고 성과를 바라게 된다면 분명히 또 그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는 채널이 되는 거는 아마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또 알리려고 또 발버둥 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또 잠깐 들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게,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이거 플러스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가 계속 공존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효린의 민박 했었을 때 너무 이제 그 이효리씨 집 근처로 찾아가는 팬들이나 그쪽 근처에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이효리씨가 막 너무 집까지 찾아오거나 막 그러진 마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뭐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정확한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얼핏 그런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또 그런 거에 대한 댓글이
조용히 살 거면 방송에 안 나오면 되지 않냐. 너 혼자 거기서 조용히 살면 아무도 모르는데 방송에는 나와서 유명해지고 방송 출연료는 챙기고 어쨌든 방송은 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생긴 사람들의 관심은 귀찮고 뭐 그런 거냐라는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또 댓글들을 쓰고 또 그러던데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두 가지 감정이 제 안에서 약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굉장히 또 위선적인 사람이구나 하고 스스로 느끼기도 하고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제 스스로가 굉장히 뭔가 좀 심한 말로 역겹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강가장 채널은 뭐 예정대로 그냥 한 몇 달 쉬고 복귀를 할 것 같기는 한데 네, 또 쉬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 생각을 좀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뭐 늘 그렇지만 상추씨 채널은 제가 따로 뭐 글을 쓰거나 대본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다 보니까 굉장히 또 두서 없을 수 있는데 어떤 심정인지 어떤 감정인지 조금이라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너무 헛소리 같아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제 마음을 과연 공감을 하실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그냥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뭔가 예전에는 사실 유튜브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뭐 돈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유튜브 잘 되면 뭐 유명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면 내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어쨌든 내 생활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뭐 내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이 어쨌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부분 유튜브를 시작을 할 테고 저도 역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유튜브 수익이 있다 보니까 그 전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 수입 자체는 올라가기는 했는데 제가 그 전보다 훨씬 행복해졌냐라고 물으면 그 전보다 행복해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시원하게 대답하기에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상추씨 채널을 통해서 네,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유튜브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뭔가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유튜브 수익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행복감이 있잖아요. 뭐 소통을 한다던가 다른 사람들의 뭐 관심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뭔가 명예가 생긴다던가 유명해진다던가 아니면은 내 영상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점들이 너무 좋았다. 이것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서 너무 감사하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뭔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데 조금 도움을 줬구나 하는 거에 대해 오는 뿌듯함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아마 있을 건데 돈은 뭐 수익이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행복감 자체는 뭐랄까 이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면서 또 불행해지는 한 가지 또 요소들이 있잖아요. 악플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뭐 예를 들면 편집을 너무 많이 하다가 잃게 되는 건강이나 아니면 제 다른 개인 여가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도 있을 테고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사실 수익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제가 얻게 되는 그 행복감과 그 불행해지는 그 두 가지들이 서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다 보면 이 만족감 자체가 그냥 뭔가 제로가 돼버리는 행복함과 불행함이 같이 합쳐져서 그냥 사라지고 돈만 남게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유튜브 시작할 때는 돈만 많이 벌면
계속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네. 내가 유튜브 수익을 얻고 그거 외에 뭔가가 더 있어야지 저는 계속해서 유튜브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랄까, 구독자들이 제 영상을 보고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꼈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랑 별개로 제가 스스로 저 스스로를 약간 뭐랄까 설득할 수 있는,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스스로를 약간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조금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초창기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절약하는 컨텐츠나 좀 미니멀리스트,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유튜브 영상들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저는 어떤 생각으로 유튜브 영상들을 보통 만들었냐고 하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그렇게 큰 집에 살지 않아도, 아니면은 뭐 그렇게 많은 물건이 있지 않아도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누가 공감을 하건 안 하건 그런 걸 떠나서 유튜브 수익과는 별개로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동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뭐랄까, 어느 순간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만큼은 그렇게 절약을 하지 않게 되고 방 크기와 저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상관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뭐 작은 집에 살다 보면 당연히 또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스스로 한테 하나 두 개씩 점점 쌓여가고, 뭔가 이런 작은 생활, 그렇게 소소한 삶, 이런 거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정신과를 다니게 되고, 꼭 이게 뭐 지금 이런 공간에서 오는 불만족 때문에만 정신과를 가게 됐던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네,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고 우울증을 겪고 있고, 이런 내 자신이 누군가한테 돈을 조금 쓰고 소소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부터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좀 허리가 아파지고 이러면서 조금 쉬어가자 라고 해서 겸사겸사 쉬게 된 건데, 어쨌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확실하게 저를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찾아야지 아마 건가장 채널로 다시 복귀를 해서 영상 활동을 이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이유를 100% 찾지 못했는데도 건가장 채널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 이유는 그냥 수익적인 부분이 사실 제일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거 유튜브 수익을 제가 놓지 못해서 다시 복귀하는 일은 제 스스로도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크고, 아마 수익이 아까워서 유튜브를 다시 복귀하게 된다면 저는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몸이 건강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유튜브를 이렇게 오래오래 할 좀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또 주변에다가 주변 지인들한테도 이런 생각들이나 고민들을 했던 적이 있는데, 대부분 하는 소리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요즘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뭐 회사도 이제 뭐 공채도 안 뽑고 취업도 힘들고 그런 시대인데, 네가 무슨 뭐 유튜브를 하는 뭐 이유나 뭐 이런 사명감 뭐 이런 것들을 뭐 못 찾아서 뭐 유튜브를 쉬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뭐 하여튼 이런 반응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냥 할 수 있을 때 해라.
어차피 나중에 되면은 식상해지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타이밍이 되니까 구독자들의 사랑이 남아있을 때 최대한 열심히 해라. 어떤 분들은 그냥 지금 벌 수 있을 때 벌어라.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제가 참 쓸데없는 걱정들이 많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저는 사실 그런 고민들이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또 안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평소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굉장히 잡다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가장 채널에 있는 컨텐츠들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너무 또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스스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어렵네요. 이게 제 머릿속과 제 가슴속에는 어떠한 생각과 감정이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한테 조리 있게 전달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를 늘 느끼면서 살아왔지만, 네, 오늘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참,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어쨌든 뭐 강가전 채널 휴식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들도 조금 있었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네, 물론 이런 거를 또 강가전 채널에다가 다 이야기를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대부분의 또 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래서 뭐 결론이 뭐야,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마 상추씨 채널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적지 않을까 조금은 그래도 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해봤고요. 네, 그랬습니다. 오늘은 카페에 갔다 왔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그 이디야 카페가 있어요. 근데 지나다니면서 정말 수십 번도 더 봤던 카페인데, 뭐랄까, 약간의 그냥 이디야보다는 스벅이 더 좋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고, 이상한 편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냥 이디야 카페, 이디야 커피숍에 대해서. 그게 막 예를 들면 뭐 커피 맛이 구릴 거야, 아니면 뭐 좀 저렴하니까 별로일 거야, 뭐 이런 편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안 들어가게 됐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지금 그래도 벌써 한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처음으로 그 카페에 이제 들어가 봤는데 2층에 굉장히 넓고 쾌적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좀 시간을 오늘은 보내다가 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카페에 가면은 한 10%, 20% 정도는 독서를 조금 하기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를 재미로 보는 것도 있고, 유튜브 조금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것도 있고, 뭔가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보는 것도 있고, 그런 편인데, 오늘은 유튜브 영상도 거의 안 봤고, 책은 아예 안 봤고, 거의 한 3, 4시간 정도 있었는데, 한 2시간 정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창밖을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굉장히 뭐랄까, 좀 심심하고 지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창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구경하고 그냥 스스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멍 때리는 또 시간을 가지니까 그게 또 그거 자체로 또 굉장히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은 누군가랑 뭐 대화를 하거나 뭐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뭐 유튜브나 영상 같은 거를 보러 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좀 이렇게 좀 한적한 카페, 너무 시끄럽지 않은 그런 카페에 가서 혼자 멍 때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고, 앞으로는 조금 종종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일행이 있는 상태에서 멍 때리는 것도 좋은데, 그냥 혼자 가서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멍 때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한 분 정도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5,000원 들고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면서, 너무 뭐 바쁠 때는 가서 그렇게 멍 때릴 시간도 없으시겠지만 조금 여유가 있다 할 때는 가서 뭐 한두 시간 멍 때리다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핸드폰이 켜져 있는 상태라면은 계속 또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니까 멍 때리는 것 자체에도 집중을 하시기가 조금 힘들 테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핸드폰을 꺼놓고 온전히 커피 한 잔과 그 테이블과 나 이렇게 딱 존재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또 멍 때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조금 잔잔한 음악이 나오는 카페가 좋겠죠. 다행히 오늘 제가 갔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잔잔하고 나른한 그런 곡들이 나와서 좋았었는데, 간혹 어떤 카페들은 또 굉장히 좀 시끄러운 또 음악들을 많이 또 틀어놓는 카페들도 있는데, 그런 카페 말고 조금 조용하거나 아니면 음악이 아예 없거나 그런 카페 한번 가보셔서 조금 머릿속을 비우는 일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혼자서 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지금 벌써 40분이 넘었네요. 41분. 시간은 12시 30분이 조금 넘었고, 저는 또 내일 월요일이라서 출근을 해야 되니까 후딱 음악 깔고 편집하고 꿈나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은 월요일 밤 10시에 제가 예약을 걸어 놓고 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월요일 밤이 되겠죠, 아마도. 어쨌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며칠 후에 이런저런 또 헛소리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또 밤에 듣고 계시다면 꿈나라 여행 잘 하시고, 출근하시면서 듣고 계시다면 하루 종일 조금 덜 바쁘시고 스트레스 없는 회사 생활 되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하루 동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찾아올게요. 다들 들어가세요.